반갑습니다. 고등교육연구소의 강낙원입니다. 제가 오늘 총장님께 보고 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되어진 저희들의 이제 건의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 경과와 그리고 지난해 연구를 시작한 고등교육 발전 방안 및 중장기 재정 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 두 가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등교육 재정 관련 건의 추진 경과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 5개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재정 지원 이 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기본 계획과 그리고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장관들과 저희 대기업 회장님을 포함한 유관기관장들 그리고 재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져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원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이 건의했던 내용들이 상정이 되어서 향후 계속 논의되고 추진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일몰했다는 유효기간을 연장을 추진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총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2023년에 고특회계가 도입이 되었고요. 지금 올해 그 일몰이 되게 돼 있는데 관련되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서 이 기간 연장뿐만이 아니라 재원 확충에 대한 내용까지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되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통한 재정 지원 논리를 개발하고 이걸 활용하자라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OECD 수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안을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 또 그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논의 연구도 하고 또 교육부와도 논의를 한 부분이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되어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건의를 했고 이걸 이제 안건으로 삼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재정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드러내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원 다각화 차원에서 기부금 소액 기부 소득세 공제안을 건의를 드렸고 저희가 정치자금기부금법이나 고향사랑 기부금과 같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세액 공제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안건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교육 발전 방안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의제와 기본 방향을 마련을 하고 이에 따른 재정 확보 전략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총장님들께서 좀 더 큰 틀에서 이 발전 방안이나 재정 계획을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강원대학의 교육재정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남승현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총장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연구 포럼도 두 차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총장님들이 의견도 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되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재정 현황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라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 변화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주로 연구와 산학과 관련되어진 이 재정 지원들은 쭉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온 편이고요. 교육과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천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라이즈로 통합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관련되어진 자료들은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요국의 고등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공통점들을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 또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의 이제 발전 방향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6가지 정도로 이 정책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기반 재정 시스템의 도입, 또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 강화, 다양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의 개발, 또 국제적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혁, 이러한 이제 발전 방향들이 쭉 정부별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고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중장기 비전과 핵심 의제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료집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대학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학력 인구의 급감과 지방 분권화, 그리고 AI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네트워킹의 강화 같은 키워드들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대학의 키워드들은 융합이나 연계, 협력, 네트워크 같은 키워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전은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비전을 위한 목표로 융합과 연계,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대학 교육과 연구 혁신, 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토대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6가지의 발전 과제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6가지 발전 과제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질 확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경쟁력 10위권에 진입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기반 대학 자율 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 혁신과 그리고 성과 기반의 성과 관리를 통한 대학의 질 관리 등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원 및 대학 연구소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 연구소 육성이나 대학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 투자함으로써 연구 역량과 대학원 교육을 강화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제는 국가장학금의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소득 연계 토탈 패키지라든지 또는 대학 기반 인센티브형과 같이 국가장학금이 규제적 요소로 사용되지 않고 교육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재구조화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학 연계 평생 직업 교육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체질 개선이나 연계 협력 기반의 평생 교육을 통해서 대학 중심의 지역 밀착형 평생 직업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생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지산학연의 내실화를 통해서 앵커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해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핵심 의제들을 선정을 하였고요.
이 핵심 의제들을 실천을 하기 위한 재정 확보 전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료집 5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확보의 목표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재정 확보를 할 때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목표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가 경쟁력이 현재 우리나라가 IMD에서 발표하는 순위에는 20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 교육은 46위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경쟁력을 10위권 내로 올리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10위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확충이 얼마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들이 주로 활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경쟁력 순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로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그리고 총 정부 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 두 가지 지표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1,000 정도 증가하면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3,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1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20,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위권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 1인당 공교육비 수준으로 가게 되면 약 이제 환율은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대략 1,300원 기준으로 해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으로 가면 16조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전적으로 공적 지원에 의지하기보다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서 공적 부담과 그 사적 부담을 8대2 정도로 분담하는 형태로 해서 공적 지원을 저희가 10위권 정도로 하면 6.5조 정도, 그 다음에 OECD 평균으로 가게 되면 13조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정 시나리오는 핵심 지표별에 따라서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변수들에 따라서 이제 확충하는 시나리오로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확충에 대한 목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고특회계의 연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이었던 교육세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한 것이 고특회계이고요. 이 고특회계와 관련되어서는 뭐 이 지속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 또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인건비나 경상비 편성을 허용해서 편성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가졌다는 점, 또 여러 부처의 성과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성과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년 동안 뭐 9.4조에서 16조까지 재원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통합되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재원이 투자되어진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고특회계의 일몰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아마 이 부분은 교육부와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재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특회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세 전출 금액이 여가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제외한 50%를 전출하게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1단계는 이것을 100% 전출하고 2단계는 교육세 전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금들 중에서
고특회계의 목적이나 운용의 특성에 맞는 기금들을 고특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안으로 고특회계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가 증감에 따라서 이 고특회계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유보 통합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따라서 고특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따라서 고특의 규모도 또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규모 확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법적인 기반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이 재정 확충 방안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교부금법이나 교육기금, 투자펀드, 고등교육세 신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의 신설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대 국회 이후에 저희가 10여 차례 이상 이 교부금법이 상정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지역 활성화의 앵커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교부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이 교부금 신설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규제 개선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고요. 간략하게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연구 보고서가 정리가 되면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송부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낙원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정책 연구 추진된 내용이나 재정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혹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총장이 있으시면은 한두 가지 정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은 연구 결과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낙원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